꿈이 끝나면 나의 시간도 안녕이라고. 진료 좀 받으러 왔는데요. 자아를 밝히세요. 그런 거는 모르는데. 그럼 곤란합니다. 이를 한동안 잘못 닦았나 봐. 입안에 뾰족한 게 있어. 뾰족한가요? 그냥 살아도 되나요? 야! 이거 꿈이야! 어떤 색을 안 쓴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아무 의미 없어요. 이 점 하나에 아주 거대한 우주가 들어있습니다. 알려진 게 별로 없는 우주만큼이나 미지의 영역인 인간의 뇌는 그래서 더욱 우리에게 아름다운 영역입니다. 과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오늘 태어난 게 아닌데 어떻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느 쪽이 더 힘든지 어차피 이제는 모르겠어요. 어디 갔었어? 이거 꿈이야? 여기 내 꿈이야. 빨리 나가요 어서.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진료 좀 받으러 왔는데요. 자아를 밝히세요. 그런 거는 모르는데. 그럼 좀만 더 생각해보고 다시 오세요. 이를 한동안 잘못 닦았나 봐. 입안에 뾰족한 게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빼든지 그대로 살든지 해야지. 야! 이거 꿈이야! 파이팅! 이거 꿈인 거 같은데? 뭔가 감독님이 안 계실 때 굉장히 어색하긴 하지만 많이 기다리셨기 때문에 저희 그냥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배 배우님, 김대원 배우님 먼저 인사 말씀 듣고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기은 역할을 맡은 정하다입니다.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모르는 이야기 정말 개봉하게 돼서 기쁘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르는 이야기에서 기현 역할을 맡아서 연기한 김대건입니다. 저희가 영화를 2021년도에 촬영을 하고 이제 올해에 개봉을 하게 된 건데요. 그래서 저도 되게 감회가 새롭고 요새 사실 극장을 찾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 같은데 오늘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뭔가 엄청 어수선하지만 혹시 바로 질문이 준비되신 기자님 계시면 손 들어주시면 저희 마이크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뭔가 예열을 하는 질문을 드릴 수도 있고요. 네, 바로 준비되셨네요. 여기 평론가님 제 앞에 네, 부탁드릴게요.
잘 봤어요. 정하담 배우에게 질문 하나 있는데 예전에 파도 굉장히 몰아치는 스틸이라는 스틸 라이프죠. 스틸 플라워. 스틸 플라워 맞다. 그 느낌이 들었어요. 그 느낌이 엄청 들면서 이 배우는 이제는 이런 시적인 화면의 영화도 골라서 출연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독님이 먼저 캐스팅 제의가 왔는지 아니면은 정하담 배우가 어떻게 소식을 알고 이 시나리오를 참여하겠다고 한 건지 작업에 임하게 된 동기가 우선 굉장히 궁금하고요. 촬영하면서 시나리오를 처음 봤을 때 텍스트로 되어 있으니까 책이니까 흑백이라든지 컬러라든지 또는 화면이 굉장히 시적이라는 것을 이미지를 텍스트에서 느낄 수 있었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랜만에 이런 영화 보니까 꼭 영화제에서 영화 보는 느낌 들어서 좋습니다. 잘 봤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참여하게 된 계기는 감독님이 단편 영화를 첫 연출하셨을 때 같이 함께 작업을 했었어요. 그 단편 영화는 모르는 이야기가 아니라 왜냐고 묻지 마세요라는 단편 영화를 같이 작업했었는데 그 영화를 처음에 참여했을 때는 영화제에서 장률 감독님이 저를 알게 되시고 감독님이 원래 촬영 감독님 출신이셨는데 장률 감독님 촬영 감독님은 아니셨던 것 같고 저한테 영화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되게 잘 맞을 것 같다 단편 영화 그래서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찍었는데 그 영화가 시나리오로 봤을 때보다 촬영 감독님 출신이셔서 그런지 훨씬 더 강렬한 영화가 되었고 좀 독특한 시나리오로 제가 상상한 것보다 더 독특한 영화로 완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시나리오와 완성된 영화가 되게 다른 경험을 그때 하면서 그게 되게 좋았었어요. 특별했고. 그래서 감독님이 몇 년 후에 이 모르는 이야기 장편을 찍으신다고 저를 캐스팅 대본을 주셨는데 그때 너무 감사했고 감독님이랑 단편 작업을 했었던 기억이 저한테 좀 특별하고 좋았던 기억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대본을 보고서도 이 대본이 어떻게 찍힐까, 어떤 영화가 될까 이거를 궁금해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영화가 될 거라고 딱 처음부터 떠올린 건 아니었고요. 감독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또 현장에서도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보면서 영화가 완성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해 주셨는지요?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바로 마이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보태서 그러면 김대관 배우님께서는 모르는 이야기 작업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이야기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감사하게도 감독님께서 대본을 먼저 보내주셨고 대본을 처음 봤을 때는 아무래도 꿈속에서 여러 이미지들과 그리고 여러 캐릭터들로 변해가는 과정이 되게 재미있었고 되게 배우로서 되게 시도해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고요. 근데 대본을 보다 보니까 조금 난해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감독님을 좀 만나 뵙고 얘기를 해보고 싶다 생각해서 감독님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배우들이 가끔 촬영 현장에서 어떤 씬을 놓고 어떤 연기를 해야 될 때 꼭 이 장면에서는 이런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무언의 압박감 같은 게 있는데 그런 압박감보다는 좀 더 즉흥적이고 좀 더 자유롭고 막 도드라지는 표현적인 연기가 아니더라도 비록 무표정이더라도 어떤 그런 것들을 진짜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 전달되고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감독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 되게 제가 평상시에 좀 간지러웠던 부분들을 잘 긁어주셨던 것 같아서 그래서 되게 배울 것도 많고
되게 좋은 경험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이게 사실 처음 보면 이래가지고 갑자기 질문이 오지 않지만 두 번 보면 질문이 엄청 많이 생기는 작품이기도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감독님이 지금 헐레벌떡 오셨습니다. 저희의 실수를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감독님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장면 처음이죠? 뒤로도 안 가시고. 네. 네, 감독님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르웨이 연출 양근현입니다. 늦어지입니다. 감독님 금방 시작해가지고요. 한 가지 질문이 나왔었는데 정하단 배우님이 이 작품 어떻게 하게 됐는지 여주셔가지고 하단 배우님께서 장윤 감독님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우선 그러면 기자님들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저희가 조금 간단한 좀 질문들 먼저 하면서 시작을 할게요. 우선 정하단 배우님과 김대호 배우님께 각각 여쭐게요. 결국 여기에서 기현과 기은은 두 사람으로 나오지만 사실 또 한 사람이면서 그들이 또 각각 배우님들이 연기한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캐릭터를 되게 시공간을 넘나들고 이러니까 다 다른 캐릭터기도 한데 어떻게 중점을 두고 연기를 하셨는지, 어떤 변화를 주려고 어떻게 노력을 하셨는지, 현실과 꿈에서의 어떤 차이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셨는지 연기할 때 좀 중점을 둔 부분 같이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대원 배우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현실 속의 그 인물이 꿈에 의존하게 되는 계기가 어떤 이유가 꿈속의 자유로움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꿈속 장면들을 촬영할 때 실제로 제가 되게 자유롭고 즐거워야지 그걸 보는 관객들도 되게 좀 자유롭고 재밌고 소소하게나마 웃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특히 꿈 장면 찍을 때 좀 즉흥적으로 연기를 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되게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연기했어요. 저는 감독님이랑 이 꿈속 캐릭터들 제가 맡은 저의 다양한 모습들이 나오는 어떤 캐릭터들을 준비를 할 때 감독님이 하셨던 얘기가 이 인물들이 다 다른 사람으로 느껴졌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정체성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다 짧은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이거를 할 수 있을까 감독님이랑 의논을 하다가 톤은 그 쇼핑몰에서 있던 애는 약간 높았으면 좋겠고 같이 대건 배우님이랑 멜로 시퀀스가 나왔을 때는 좀 목소리가 낮았으면 좋겠고 이런 얘기를 좀 같이 리딩을 하면서 잡았었는데 이거를 제가 이 시나리오를 보고 연기를 하면서 붙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 순서를 10대, 20대, 30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조금 목소리를 이렇게 높게 냈다가 좀 중간 낮게 이렇게 하는 게 좀 잡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내 마음속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겠다 이러면서 연기를 했었고 역할들을 또 마지막에 저희 시나리오 안에는 인간 사냥꾼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 총 쏘는 역할을 할 때는 이거는 약간 좀 정말 판타지적인 장면이니까 약간 내면에서 나를 뭔가 보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일까? 이러면서 이렇게 약간 비장하게 해볼까? 이런 목소리 톤을 중심으로 이 역할들을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럼 또 감독님께 또 여쭐게요. 가장 처음 나오는 질문이었을 텐데, 네. 저 모르는 이야기라는 어떻게 보면 꿈을 소재로 했다고도 볼 수 있는 작품인데요. 어떻게 이런 작품을 기획하고 시나리오를 쓰고 찍게 되셨는지, 어떤 작품에 어떤 영감을 받았던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을 어떻게 하게 되셨나요? 네, 아마 제 기억이 아주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는데
더 다른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기억나는 것들을 말씀드리면 그 처음 집 근처에 산책을 하다가 그 영화 후반부에 나오는 인간 사냥꾼 캐릭터랑 그 공간이랑 이미지가 좀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강렬했고 그 순간의 풍경이 굉장히 어떤 확신을 주는 느낌이 좋아서 나머지 영화의 부분들은 그 장면을 기준으로 모두 빌드업을 거꾸로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꿈에서 나온 건 아니고 갑자기 드는 생각이라는. 네, 꿈이 아니고 현실에서 걸어다니다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얘기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감독님이 꿈을 너무 안 꾸시는데 가끔이라도 꿈을 꾸면 그렇게 꿈이 소중하셔가지고 꿈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그래도. 아, 네, 꿈이 재밌고 좋은데 네, 평소에는 꿈을 잘 꾸지 않고요. 그래서 꿈을 뭐라도 꾸게 되면 일어나서 메모를 하거나 그런 거를 되게 소중하게 간직을 하려고 하는 편이고 그래서 현실 도피 차원에서 어떤 꿈을 활용하자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꿈에 관한 소재를 많이 생각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조금 더 이어가 볼게요. 배우님들은 그러면 어쨌든 앞부분에 시나리오 첫인상에 대해서 대충 이야기를 주시긴 했는데 이 영화를 처음 본 거는 부천이셨을까요? 부천 영화제에서 큰 스크린으로 가장 처음 보셨을까요? 그때 처음 봤을 때 어떠셨어요? 처음 봤을 때, 그리고 두 번째 봤을 때, 세 번째 정도까지 보셨잖아요, 지금. 어떠셨는지 그 얘기 나눠주시면서 우리의 지금 마케팅 전략인 N차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볼 때마다 다른 어떤 시간을 저는 개인적으로 부천에서 처음 영화를 봤을 때 들었던 느낌은 처음에 대본을 봤을 때는 사실 되게 현실을 부정하고 되게 죽으려고 하는 이야기구나 라고 느껴졌는데 영화를 보고 나니까 되게 그게 아니라 살려고 발버둥 치는 영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 세 번 이렇게 보면서 느꼈던 거는 약간 전시회에 가서 그림을 보는 듯한 느낌도 들기도 하고 또 동화책을 읽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또 되게 알 것만도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해석도 가능하고 어떻게 보면 빈틈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빈틈을 제공하는 관객에게 그 빈틈을 제공하는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 영화를 찍고 연기를 했고 시나리오를 봤음에도 처음에 영화를 봤을 때 이 영화가 되게 생경하게 다가왔었는데 그 이유가 이야기를 알고 있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영화는 이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 정보가 꼭 중요한 영화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내러티브가 중요한 영화가 아니고 좀 이 장면의 소리나 이미지 이거를 구성하는 어떤 감각적인 느낌을 집중해서 영화를 봐야 되는 것에 가깝기 때문에 저는 제가 참여했지만 극장에서 이런 사운드가 되게 튀기도 하고 뭐 이미지가 되게 생경하고 촬영이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 영화에서 처음 봤을 때 너무 좋았었어요. 그런 점이 제가 참여한 영화랑 낯설게 느껴진다? 이런 점이 좋았고 그래서 직관적이고 감각적으로 이 영화를 이해하는 방식이 모르는 이야기를 좀 좋게 보실 수 있는 방법일 수 있겠다. 그리고 저는 이 영화를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번 보면 양파처럼 되게 특별하게 다가오는 영화라는 지점 기자님들도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근영 감독님께서는 그러면 약간 작품이 확실히 미장센이 매우 인상적이다라는 생각을 다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는데 굉장히 대부분 약간 이야기, 내러티브에 익숙하게 관람하는 것이 약간 거의 학습이라고 할 건 없지만 되게 그런 경험이 주로인데 이 모르는 이야기라는 작품은 그거에서 가장 멀리 나간 작품이 아닌가? 낯설다라는 표현도 그렇지만 좀
어떤 너머에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감독님은 첫 데뷔작인 이 장편을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된 어떤 계기, 본인이 생각한 어떤 영화에 대한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사실 지금 제가 아직 정신이 없어가지고 죄송해요. 되게 아니 마음이 불편해서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소통을 잘못해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사실 다른 극장에 가 있었어요. 위치를 착각하고 그래서 용산에서 급하게 날라오고 오늘 기자 간담회라고 되게 머릿속에 그 생각을 가득 차서 평소에 가던 용산 CGV에 가 있다가 지금 그 전에 저희 행사가 실제 용산에서 있었기도 해가지고 제가 그러셨던 것 평소에 자주 같아요. 가는 곳이기도 하고 네, 맞아요. 극장은 용산 그러니까 저희가 텍스트를 그렇게 알림을 드려도 그게 그냥 용산으로 보이셨을 거다라는 저의 어떤 내 흐름이 저는 평소에 영화 같은 순간이라고 저희 생각합니다. 생각하면서 왔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질문해 주신 거에 답을 하자면 아주 길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평소에 영화를 볼 때 제가 관객 입장에서 조금 자유롭게 영화를 보는 편인 것 같아요. 영화가 실제로 뭘 얘기하거나 혹은 메시지가 뭐라거나 하는 거에 무관하게 좀 극장에 앉아서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을 하고 보고 싶은 걸 보고 느끼고 싶은 걸 느낀다는 저희 가까운 관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그런 영화를 그렇게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영화를 더 많이 보고 싶다는 생각, 그리고 그런 영화를 내가 더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좀 이렇게 아마 제가 연출을 오래 준비한 사람이 아니었고 사실은 촬영을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떤 그런 내러티브의 기준에 좀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좀 극단적으로 어떤 시도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데뷔작이라 사실 용감하게 한 것 같은데 이 다음에 어떨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한 좀 시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물론 아쉬운 점도 많지만 그런 시도나 장점을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배우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채로운 캐릭터들을 연기하고 보여줘야 되는 어떤 미션이 있는 작품이어서 근데 이제 감독님께서는 사실 연기 디렉션을 많이 해본 감독님은 또 아니시잖아요. 그런 어떤 것들 때문에 디렉션을 받거나 이런 것들이 어떠셨는지, 그래서 감독님이 가장 많이 얘기해줬던 것들이 있다면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감독님의 양근영 감독님만의 디렉션이 어떻게 느껴졌는지 그런 이야기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모르는 이야기라는 영화를 촬영하면서 전반적으로는 저희가 되게 이제 사전에 만나서 어떤 연기적인 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나눴지만 현장에서 되게 즉흥적인 순간들이 되게 많았고 그게 있어야지 이 장면들이 좋을 것 같은 장면들이 되게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촬영장 이제 크랭크인 하기 전에 저희가 셋이 이제 모여서 사전에 이야기를 할 때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표현을 과장되게 하지 않더라도 무표정일지라도 어떤 에너지가 느껴지는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저는 약간 되게 성향 자체가 표현적인 배우인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약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감독님께서 예를 들어서 좀 말씀해 주셨던 배우가 한 분 계신데 이제 양조희 배우님을 이제 예시로 드시면서 그분처럼 무표정일지라도 뭔가 많이 느껴지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표정으로 이런 것들이 느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무표정을 세게 지울 수는 없는데 라는 생각도 하면서 되게 내적으로 어떤 이런 이야기나 갈등이나 어떤 그런 감정들을 내적으로 느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하신 대로 이 영화에서 한 영화에서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로만 보면 한 영화를 한 4-5개를 찍어 나올 수 있는 이미지들을 선사해 주신 것 같아서 이 영화가 보면서 배우로서는 저희 둘 다 되게 만족하는, 되게 즐겁게 작업할 수 있는 이 분장과 의상의 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감독님이랑 가장 많이 감독님 저한테 주셨던 디렉션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여기서 하고 싶은 게 어떤 거예요? 이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처음에는 막연하기도 하고 걱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이 씬에서 그러니까 이 씬에서 정말 막 이렇게 뛰어다니면 괜찮을까? 뭐 갑자기 그런 거를 근데 뭐 해보기도 하면서 감독님이랑 좀 시간이 지나면서 감독님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감독님은 이 영화를 하고 싶어서 썼다. 망해도 된다. 그리고 안 하는 것보다 낫다. 그런 말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었냐면 하고 싶은 대로 해보지 않고 망설이고 안 해버리는 것보다 이걸 해보는 것 자체가 정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기가 어색할지언정 뭐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이 든다든지 그런 어떤 망설임을 최대한 여기에서는 조금 자유로울 수가 있었어요. 제가 해서 이상해도 괜찮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이상하면 감독님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이러면서 그때부터는 서로 좀 동료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 영화를 함께 작업하면서. 그래서 즐거웠었습니다. 네, 감독님 어떻게 망해도 된다라는 내가 지금 그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요. 솔직히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뭔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약간의 허세와 어떤 약간 용감함을 갖고 싶은 무의식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그 얘기 한 2번 배우분들한테도 한 적 있고 주변 지인들한테도 한 적이 있는데 그 말은 당장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망하면 안 됩니다. 네. 네, 카파 직원 여러분 그거 아니었답니다. 안 망하려고 하는 작품이니까 너무 잊지 마시고요. 혹시 질문 준비되셨으면 마이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조금 더 소화가 필요한 작품인데 강인모 평론가님, 네, 마이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시기 전에 제가 정하담 배우한테 질문했었어요. 감독님께 묻고 싶었던 것들이 많았는데 우선 카메라 감독 출신인 걸 제가 모르고 봤는데 물방울 떨어지는 장면의 그 매크로 장면에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가려고 이렇게 매크로 장면을 집어넣었을까? 수도꼭지에서 물 떨어지는 장면이 이렇게 시적으로 보일까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눈을 뜨는 장면들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우리 화면을 응시하는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게 우선 먼저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시간을 주셔서 굉장히 고마웠고요. 영화제에서 이런 영화를 제가 몇 편을 봤습니다. 주로 동구권 감독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것이었는데 시적인 이야기가 됐든지 이런 느린 템포의 이야기, 특히 무용이나 몸짓이 들어가는 이야기는 텍스트보다 먼저 구상을 하신 것이었는지 아니면 찍다 보니까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인지 아까 제가 정하담 배우에게 질문드린 것은 시나리오 책을 받았을 때 이런 장면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만나게 된 동기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이미지는 감독님이 말씀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잘 보았다는 얘기도 전합니다. 네, 질문 너무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이 이 영화의 내용이 좀 두서가 없어 보이거나 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섞여 있거나 하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시나리오에 있었던 것인지 뭐 어떤 포인트에서 어떻게 들어왔게 됐는지에 대한 질문을 간간히 해주셨는데 사실 거의 대부분이 말씀하신 장면들도 시나리오에 다 실제 적혀 있었던 장면이고요. 물론 묘사의 단순성이나 이런 건 좀 차이가 있지만 표현도 촬영하는 중에 바뀐 것도 있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구상 단계에서부터 다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템포라든지 이런저런 장면들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 영화를 가장 큰 맥락에서 봤을 때 저의 어떤 희망사항은
아주 미시적인 것에서부터 가장 거시적인 것까지를 다 뭔가 이렇게 스쳐 지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물방울 장면도 등장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템포는 저는 최종 버전이 사실 많이 아쉽다고 솔직히 생각을 하는데 템포를 조금 더 만약에 제가 더 실력 있는 감독이었다면 템포를 훨씬 더 밀고 당기고 하는 것을 유려하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은 보시는 분들에 따라 어떤 포인트는 아직 지루하거나 혹은 뭐 너무 빠르거나 하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저의 희망사항은 리듬도 좀 자유자재로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한 게 뭐 아마 다른 연출자분도 그런 거 욕심내실 것 같긴 한데 그런 욕심과 희망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내용은 어떤 순서나 뭐 합리적인 어떤 이런 인과관계는 아닐지언정 뭔가 하나씩 추가되는 단계로 처음부터 생각을 다 있었던 것들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는지요? 네. 혹시 질문 준비되셨으면 또 마이크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또 여쭤보도록 할게요. 김대건 배우님이랑 정하단 배우님께 각각 여쭐게요. 혹시 연기,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들이 등장하는데 좀 연기하기 좀 어려웠었던 캐릭터가 있다던가 아니면 어떤 장면에서 되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다던가 현장에서의 어떤 느낌들 그런 얘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저희 영화 장면에서 그 케이블카 안에서 그 저희 둘이 이제 재회를 해서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제가 사실 놀이기구를 잘 못 타요. 그래서 관람차도 못 타는데 그때 이제 케이블카 타고 가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거기서 저희가 중간에 한번 이제 밤 촬영이었는데 모든 게 정전이 되면서 한번 멈췄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딱 멈추니까 이게 대롱대롱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바닥만 계속 보고 있었는데 누군지 모르겠지만 옷을 계속 잡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장면 촬영할 때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 케이블카는 목포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케이블카 안에 몇 명이 있으셨어요? 감독님은 모니터 밑에 계셨겠죠? 네, 그 한 차 안에 6명이 아마 맥시멈일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필수 인원들만 들어있고 이제 그때가 밤이었잖아요. 근데 진짜 물 한가운데서 딱 멈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그런 걸 좋아해서 즐기고 있었는데 대건 씨와 이제 몇 스태프들은 정말 힘들어해서 제가 너무너무 미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어떻게 촬영 전체 20회차 중에 어느 수준 몇 회차 정도였을까요? 저희 3시간 만에 찍었죠. 잠깐 들러서 찍었는데 아니 회차. 그러니까 초반이었으면 제가 김대건이라면 그만 안 할게요. 하차. 거의 후반부였던 것 같아요. 끝에서 한 2, 3일 남았어요. 다행이네요. 네. 김대건 배우님 제가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정하단 배우님도 재밌는 에피소드 있으셨으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에피소드 아니라 공포스러운 에피소드 간담회 하면서 처음이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둘이 나오는 시퀀스를 제일 보면서 되게 좋다라고 생각했었었는데 그 장면 중에 그 감독님이 그 중간에 저희가 약간 신혼부부 컨셉으로 TV를 하담 씨는 보고 있고 보면서 맥주를 마시고 되게 편안하게 뭐 대건 배우님은 뭐 발 마사지 같은 거를 하담 배우님 이렇게 신혼부부 이런 컨셉으로 하고 있으면 느낌이 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저는 발 마사지 못한다고 간지럼을 너무 많이 타서 이러니까 다리 마사지로 그럼 하자 이래서 네 이랬는데 액션 하자마자 발을 마사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웃음이 터져서 되게 근데 그 공기가 또 약간 신혼부부 같이 잘 나왔던 것 같아서 그 장면이 되게 기억이 나고 재밌게 영화를 볼 때도 저 장면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장면입니다. 재밌는 장면이 아니라 좀 뭔가 로맨틱한 장면이었다고 제가 생각이 드네요. 네. 어쨌든
재밌는 이야기 에피소드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허락된 시간이 거의 다 되고 있어서요. 예, 혹시 질문? 네, 저기. 네.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시사이크 이영식 기자입니다. 저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그 관객이 좀 자유롭게 느끼고 생각하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고 하셨는데 그 자유로움이 좀 어떻게 보면 관객한테는 조금 어려움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연출자 입장에서 좀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까? 좀 연출적으로 좀 더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서 그 지점 궁금하고 또 뭔가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말씀해 주실 것 같진 않지만 좀 그래도 이 영화를 좀 관객이 이해하기 쉽게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좀 어떤 이야기를 좀 전달하고 싶으셨는지도 좀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메시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지금의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40대고 약간 이제 올드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올드 세대에 속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요즘 세대는 훨씬 더 뭐라 그러지 이런 심리학이나 이런 내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나 뭔가 인식이 좀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이제 나와 나 자신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 좀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엔딩 후반부에 나오는 인물이 표현하는 것들도 그런 것에 가깝고 관객분들이 보실 때 뭐 이 얘기 저 얘기 다 생각해 보셔도 좋고 재밌다고 생각하시는 걸 뭐 느끼셔도 좋고 그래서 영화 전체를 다 구석구석 다 완전히 좋아하시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면 그걸 즐겨주시고 또 재밌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생각해 주셔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답변이 되셨는지요? 네. 또 질문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각자 감독님과 배우님들, 관객들에게 혹시 전하고 싶은 이야기, 또 지금 감독님께서는 해주신 말도 할 것 같은데 이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관객들에게 같이 느끼고 싶은지 그런 이야기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영화는 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뭔가 관람하실 때 어떤 팁이 있다면 모든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모든 인물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보셔도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렇게도 가능하고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가능하니까요. 되게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영화 속에서 이 영화를 이해하려는 어떤 마음보다 그냥 이렇게 잘 봐주셨으면 그러니까 보시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감각적으로 느끼시는 게 가장 큰 팁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보시면서 어땠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뭔가 지금 저도 그렇고 배우분들도 약간 관객분들이 이해 못하시는 걸 되게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 이미 약간 포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마음이 아픈데요. 저는 그렇지만 관객 여러분들이 다 원하시는 대로 영화를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아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첫 작품이기 때문에 원래 이런 얘기를 스텝이나 배우분들이 연출한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편집본 피드백을 계속 받을 때나 시사를 하고 나서 끝날 때마다 저번보다 더 재밌다는 얘기를 실제로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화가 볼 때마다 새로운 거를 발견하게 되고 또 오랜만에 봤는데 되게 많이 봤는데도 또 재밌어요 하는 얘기를 실제로 듣는데 물론 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분들을 믿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관객분들이 처음 보셨을 때는 약간 낯설고 불친절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만 만약에 나쁘진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한두 번 더 보시면 더 재밌을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네, 괜찮으시다면
그렇게 몇 번 봐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럼 시황에서 이것으로 저희 간담회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잠시 테이블을 좀 치우고 포토타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쪽으로 친구의 감독님 네, 가운데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왼쪽 가운데 이렇게 쓱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기 약간 카메라, 좋은 카메라 위주로 봐주셔도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싫으시겠지만 어떻게 화이팅 실천? 하고 싶은 거 없어요 혹시? 자유롭게 어떻게 안 될까요? 네. 네, 아주 마음에 듭니다. 네, 하트 드시네요. 하트 못 찾을 줄 알았는데. 화이팅 같은 것도 될 것 같아. 안 되나? 앞에 보시죠. 네, 앞에 보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건배 잠깐 나와주시고요. 김대건 배우님 모실게요. 네, 건배 이제 배우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좌측도 좀 봐주시고요. 네, 눈의 좌측, 네, 눈이 좀 맞춰주시고요. 네, 가운데 카메라들. 네, 약간 자연스럽게 손 흔드는 같은 느낌인데 그림자 지니까 살짝 내려주셔야 돼요. 네, 조금 내려서. 네. 네. 너무 AI 같은 거 아니지? 네. 네, 그럼 잠시 투척해 주시고요. 정화단 배우님 모실게요. 예, 가운데 주시고요. 네, 왼쪽. 네, 왼쪽 카메라 좀 봐주시고요. 네. 네, 가운데 보시겠습니다. 네, 저희 깜빡깜빡하는 카메라들 봐주시면, 네. 네, 그림자 조금 앉으게 조금 내려주시고요. 네. 또 약간 포토, 네, 레드카펫 하는 것처럼 이렇게 조금 내려서, 네. 가운데 해주시고요. 네, 우측 카메라도 좀 많이 있네요.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정화단 배우님과 김대원 배우님 같이 네, 투샷으로 네, 두 분. 네. 네. 좌측 보시겠습니다. 좌측 먼저. 하트를 먼저 하고 싶으신 거였군요. 네, 하트 먼저 하시죠. 네, 하트 해주시고요. 네, 네, 왼쪽 봐주시고요. 왼쪽 눈 딱딱 같이.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네, 우측 보시겠습니다. 네. 옆에 두 분이 같이 하트 하나 만들어 보실래요? 네, 작은 하트. 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느낌이죠. 이렇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하트. 네, 두 분이 같이 이렇게 각각 조금 내려서 네, 그림자 앉게. 네. 네, 저기 손짓 해주시는 분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예. 네, 그러면 감독님 포함해서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좌측 봐주시고요. 먼저 좌측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좌측 봐주시고요.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네. 네, 조금 우측도 봐주시고요. 우측 카메라들. 네. 네. 조금 웃으셔도 돼요. 네, 웃으시기도 하고. 네, 하트 한번 날려볼까요? 세 분 같이? 네, 다양한 하트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각각 다른 하트. 네, 굉장히 멀티 판타지 시네마라서 멀티 하트 날려볼까요? 네, 네, 괜찮아요. 네, 자유롭게 가운데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화이팅을 좀 해볼까요? 네, 이건 조금 내려서 그림자 앉게 살짝.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가운데. 네, 네, 좌측도 봐주시고요. 네, 우측도 좀 보시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포토타임까지 마치고 저희 기자 간담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끝까지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4월 24일